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현장 확인차 순천을 찾았습니다. 역사 왜곡 중단과 기획단 해체를 요구하는 유족들과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학생체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이 거둔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남 동부권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조리원보다 2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보다 700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피해 현장 확인차 전남 동부권을 찾았습니다. 28일 기획단원 9명이 순천역을 통해 도착했는데요.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단 해체를 요구하는 유족들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순천역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모여든 희생자와 유족들. 단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유족들은 역사 왜곡 중단과 기획단 해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획단이 14연대 반란의 발생, 공산주의 혁명 전략 등 자극적이고도 왜곡된 단어들을 외부 용역 과제 문서에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22분 순천행 KTX가 도착했고 단원 9명이 하나둘씩 찢어져 출구로 나옵니다. 유족들이 기획단 해체를 요구하며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플래카드를 들자 자신은 단원이 아니라며 서둘러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현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 나종남 위원 앞을 유족들이 막아섰고 경찰들이 저지하고 나섰지만 유족들은 기획단의 입장을 계속 요구합니다. 끝내 단 한마디 발언 없이 기획단 전원은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동부권 여순 사건 피해 현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28일 오후 동부청사에서 6차 회의가 열렸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3명 정도의 조사원이 이러한 진상조사를 하고 보고서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초조사 자체를 용역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국가폭력을 직접적으로 여순위원회 산하 진상규명조사 작성 기획단이 조사하고 진실규명하는 것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앞서 말씀드린 여순 사건의 축소와 왜곡의 기조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이 2억 원을 들여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맡길 외부 용역사 공고는 몇 차례의 유찰을 거쳐 여전히 나라장터에 게시돼 있는 상황.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유족과의 첫 대면에서 소통 의지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가운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 현대 여성아동병원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은 순천 조례동 순천 현대 여성병원에 연면적 72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산모실 10곳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었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 원으로 민간조리원 이용료보다 평균 20% 저렴하며 둘째 아이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이용료의 70%를 감면받아 46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관광객 수는 6,300만 명으로
2022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의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104회 전국체전, 국제 수묵 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광양 매화축제 등 시군별 주요 축제가 다시 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에서 열린 18회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53회 전국 소년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 규모의 각종 체육시설이 확보됐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전남이 거둔 성과와 남은 과제를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전라남도. 올해는 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을 큰 안전사고 없이 치러냈습니다. 전국 단위 학생체전이 치러지는 동안 전남을 찾은 선수단은 5만여 명. 전국체전까지 더하면 약 8만 명이 전남을 찾은 셈입니다. 여기에 국제 규모의 체육 기반 시설 5곳이 새로 구축됐고 경기장 70여 곳도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춤형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 경기장 개보수, 전략팀 구성 등 전략 체육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약 1,95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민생체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개최지인 목포시도 얻은 것이 많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4번에 걸쳐 진행된 전국체육대회에 6만 명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국대회를 치르는 동안 지역에서 방문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목포시는 숙박시설 기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체육 대축전 등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축제 분위기의 체전을 통해서 목포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역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생활대 축전이 전국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내년에도 전국에서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2년 사이 전국 단위의 체육 행사가 진행되면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전남. 전남의 관광, 체육, 문화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대불산단 인근에서 화물차가 탱크 트레일러를 추돌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8일 아침 6시 40분쯤 영암군 삼호읍에서 화물차가 탱크 트레일러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운전자가 갈비뼈와 무릎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화물차가 탱크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전남경찰이 영암 대불산단과 삼호읍 일대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이 유해물질을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화물선을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27일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정박하고 있던 2,600여 톤급 화물선 A호가 화물 탱크를 세척한 뒤 발생한 세정수 약 64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호는 영해기선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세정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항해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해경은 해양에서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해양 종사자의 적법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용역 예산 10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인 가운데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만 쓸 수 있다며 의대 용역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라 별도로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의대 용역 예산을 5월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전남경찰이 개학 이후 급증하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폭력과 사이버 도박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3월과 4월 전남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각각 114명과 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수만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들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에 착수한 결과 최근 5개 만별 전략 목표와 사업을 제시받았습니다. 용역 결과에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가망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해수해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등 23개 전략사업과 61개 사업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흥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한 농가가 겨울철 따뜻한 기후 조건을 이용해 조기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기후 조건을 토대로 휴강에 들어간 비닐하우스를 활용해 옥수수 조기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4일 첫 출하에 4kg당 43,000원에 경락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 농기센터는 이번 조기 출하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봄철 일찍 출하할 수 있는 작물 위주로 농가 기술 지도와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몽골 현지 유통기업과 100만 불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7일 몽골의 주식회사 미니델그루와 한화 약 13억여 원에 달하는 수출 협약을 맺고 앞으로 3년 동안 고흥 지역 유자와 김, 쌀 등 농수산물을 현지 시장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현지화를 통해 수출 시장 개척에 노력할 방침으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 유통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명제 대상 사업에 확정된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조만간 첫 삽을 뜹니다. 목포시는 오는 30일 목포 대양산단 일대에서 수산식품 수출단지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임대형 가공공장과 국제 마른김 거래소, 연구시설 등 지상 5층 규모의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36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2천여 명 창출, 2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유소년 축구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28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선수들의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신안과 강진, 한평의 관광 분야 직원들도 참석해 유소년 선수들의 수학여행 등 각종 교육 활동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안 황토갯벌축제가 6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해제면 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무안 갯벌축제는 이른바 물멍, 뻘멍, 불멍 챌린지와 캠프닉, 낙지와 장어 농개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황토갯벌랜드는 대한민국 습지보호지역 1호, 람사르 습지 17,732호이자 전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무안군 무안회산 백년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4일 무안회산 백년지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현장을 점검하던 중 백년지 연못안에 있는 수달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달은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로 2급수 이상의 물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